네, 안녕하세요. 비아이디 에디터 최정휴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미래 체험판 소개를 위해 최수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학교육연구소 연구소장 최수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학의 미래는 어떤 책인가요? 네, 수학의 미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수학 개념 교과서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수학 공부의 주인공이 되는 책이므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수학을 선생님에게서 배워서 공부했지만 수학의 미래는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서 거기에 스스로 수학 개념을 연결하여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최초의 책입니다. 선생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학 교과서라 말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이 이런 대단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차례를 한번 볼까요? 네, 차례를 보시면 1학년 2학기는 이렇게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수학의 미래 1학년 2학기 체험판에서는 6단원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6단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이번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다짐하기가 있네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그런 전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인데 수학 개념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 즉 덧셈과 뺄셈 3을 배우게 될 건데 이것에 연결되는 예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덧셈과 뺄셈 2가 있었고 또 덧셈과 뺄셈 1이 1학년 2학기에 동시에 2단원, 4단원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될 2학년에 가서 배우게 될 덧셈과 뺄셈 그런 내용도 보게 되면 오늘 공부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바로 기억하기가 나오는군요. 이 다음 장에 있는 기억하기에서 예전에 배운 개념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문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억하기 3번을 보시면 10 만들어 더하기. 이것은 오늘 배우게 될 덧셈과 뺄셈의 세 번째 이 단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 단원에서 7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세 수를 더한다든가 또 8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세 수를 더하는 과정에서 10을 만들어 더하는 이런 것을 오늘 이용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 다음을 보니까 이제 생각 열기, 개념 활용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묶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저희 오늘 공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학의 미래는 다른 책과 차이가 나는 장치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 두 가지가 이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입니다. 보면은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은 단원마다 한 세 세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세트가 있기도 하고 또 네 세트나 다섯 세트가 있기도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이 세트로 같이 이루어지는데 생각 열기에서는 이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수학 개념을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부분을 여기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기 상상력을 끌어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이 잘 열리면 새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개념 활용에서는 생각 열기를 통해 열린 수학 개념을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생각 열기 1에서 보면은 제목이 어머니가 판 주먹밥은 몇 개인가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어머니가 어제 판 주먹밥은 5개고 그다음에 오늘 판 주먹밥은 8개입니다. 그럴 때 이 5개하고 6개, 이 2개를 합치면 몇 개가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아직 여러분들은 5 더하기 8, 5개에다가 8개를 더할 그럴 방법을 여러분 아직 공부하지 않은 오늘 처음 배울 겁니다. 그럼 5 더하기 8을 어떻게 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전에 배웠던 생각을 열어서 또 과거를 기억했던 것을 다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전에 기억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은 숫자 세수의 덧셈을 배웠단 말이죠. 세수의 덧셈을 우리가 기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8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합이 10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5와 더해서 10이 되는 숫자를 찾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5죠. 그래서 8을 5와 3으로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10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아직 여러분들은 이것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직접 여기서 5개와 이어서 8개를 세면 몇 개 나옵니까? 5, 6, 7, 8 개가 세면 13개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어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가르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생각 열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활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각 열기에서 열었던 것을 여러분이 다시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개념 활용에서는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는가,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서는 10을 이용하여 10이 넘는 덧셈식을 해결한다.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10 만들기라는 것, 해시기의 어머니가 이 5개와 8개를 더해서 13개 나온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나누어서 정확하게 생각하도록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마지막 개념 정리가 있게 되는데, 개념 정리는 10을 이용해서 덧셈하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개념 활용입니다. 생각 열기에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용해서 생각을 한번 열어보고, 그걸 이용해서 개념 활용해서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념 활용과 생각 열기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 단원마다 한 서너 개씩의 그런 묶음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을 다 끝마치면 공부가 끝마쳐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집은 여기까지 공부한 후 연습 문제를 푸는 것으로 넘어가고,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 개념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마치면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미래는 다른 책에 없는 차별성 있는 요소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른바 표현하기와 선생님 놀이입니다. 표현하기는 공부한 개념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이전과 연결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단원에서 스스로 정리하기는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세 번째 단원에서는 덧셈과 뺄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10을 넘어가는 2개의 몇과 몇을 더하고 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8 더하기 5라든가 15 빼기 7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또는 이 수학의 미래 개념 활용에서 공부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2가지 이상, 3가지, 4가지 이렇게 많이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끝나면 바로 그 이어서 또 개념 연결로 들어갑니다. 개념 연결은 첫 번째 나오는 칸의 주제는 이전에 배웠던 겁니다. 이전에 배운 것은 10을 만들어 더하기, 아까도 복습했죠. 10을 만들어 더하기, 기억하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3 더하기 9 더하기 2를 가지고 10을 만들어 더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10을 넘어가는 이런 계산을 하려면 어떤 수를 두 수로 가르기 해서 합해서 10을 만드는 수를 만드는 이런 가르기 또는 모으기를 또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2가지 것들을 다시 복습하도록, 과거의 개념과 연결하도록 해서 10을 만들어 더하기와 두 수로 가르기를 이용해서 지금 7 더하기 5나 13 빼기 6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그냥 연결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친구에게 편지로 설명해라. 그 말은 뭐냐면 꼭 글로 써라. 아직 여러분이 1학년이기 때문에 글로 쓰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꽤 많은 학생들이 글로 쓰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수학은 반드시 글로 써야만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하려면 반드시 글로 써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개념이 연결이 완벽하게 된 사람은 그 다음 장 넘겨서 선생님 놀이를 또 해야 됩니다. 선생님 놀이는
여기엔 두 개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모든 문제집처럼 두 개 문제가 똑같이 풀고 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꼭 해야 될 일은 그 문제를 풀고 나서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17명에게 공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럼 공책이 몇 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17권이 필요하겠죠. 17권. 그런데 지금 공책이 9권이 있어. 그러면 공책이 모자라죠? 몇 권 더 필요하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 풀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배운 걸로 하면은 뺄셈을 해야 되고 17 빼기 9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한 걸 이용합니다. 자, 17을 가지고 가르기를 한다든가 17 중에 10을 가지고 9를 먼저 뺀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놀이까지 끝나야만이 여러분들은 공부, 즉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충분히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생각 열기와 개념 활용을 통해 배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선생님 놀이를 통해서 다른 친구에게 한번 설명해보는 그런 강의까지 하는 것이군요.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배우고 난 이후에 각 단원을 잘 공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원 평가 문제가 있네요. 단원 평가 문제는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꼭 심화 문제까지 다 풀 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심화 문제까지 다 풀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못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단원을 잘 공부했다면 기본은 꼭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화는 말 그대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처음 풀 때는 절대 해답을 보고 풀면 안 됩니다. 3번 정도는 정리한 개념의 힘으로 풀어보고 자기 스스로 풀다가 정 안 풀리면 그때 해답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니까 수학의 미래에는 개념 연결 지도라는 것이 있네요. 혹시 이건 어떤 것일까요? 예, 수학의 미래는 가장 기본 컨셉이 개념 연결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연결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혼자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볼 수 있는 개념 연결 지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1학년 2학기의 6단원 덧셈과 뺄셈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이 덧셈과 뺄셈에 얽혀있는 화살표를 보면 이전에 어디서 이것이 왔는가 볼 수 있고 이 다음에 덧셈과 뺄셈의 3번은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아까 우리가 기억하기 연결된 것 비슷한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여기 나온 거는 초, 중, 고 전체 여러분이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이제 나중에 2, 3, 4, 5, 6학년 간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오늘 배운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게 해주는 중요한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학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스스로 생각을 여러 개념을 연결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까지 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수학 교과서 수학의 미래.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요즘 가뭄의 단비와 같은 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